주호영 비대위에 당면한 가장 큰 암초는 따로 있죠. 바로 이준석 리스크입니다.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됐습니다. 14개월 만에 불명예로 퇴진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만나신 적 있으신지?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. 잘못된 보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것도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혹시 어떤 이유에서 확인해 주실 수 없는 건지?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한 언론에서 이 보도가 나온 내용이었는데요.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난 15일 저녁에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. 주호영 비대위원장은요, 들으신 것처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. 만났으면 만났고 안 만났으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 될 텐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출입 기자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면은 그건 사실상 사실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기도 하는데요. 요즘 정치인들이 답변을 정확히 안 할 때 쓰는 표현이 확인해 줄 수 없다, 네. 답변할 수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만약에 그게 진실을 또 밝히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했을 때 또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저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요.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, 이 전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거를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단독 회동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. 이걸 또 문제를 던졌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와 유사한 걸 계속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럴 때마다 확인해 줄 수 없다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. 이렇게 갔을 경우는 계속 국민의힘의 부담으로서 계속 가는 거고 결국 이 싸움의 부담은 대통령한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랬을 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저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이거를 정리하고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? 네.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하면서 당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게 쭉 갔을 때는 정말 국정 운영 동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다. 그런데 네.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한 얘기예요. 왜냐하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거는 긍정도 아니고 이제 부정도 아닌데 왜냐하면은 만났다 그러면은 그럼 누가 먼저 만남을 제의했느냐,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, 그러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.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리스크가 큰 마당에 그것은 일파만파가 되죠. 이런 상황에서는 만났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를 한 저는 굉장히 잘한 대답이다 생각합니다. 그런 말을 그냥 불쑥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자, 이번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된 보도 내용, 이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. 바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양측,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,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만찬을 함께 했다는 얘기는 뭔가 또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, 또 같이 다시 뭐가 해결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요. 또 그것도 마뜩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오후에 빠르면 지금 비대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신문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겠다, 이렇게 얘기까지도 했는데, 자, 앞으로 오늘 오후에 펼쳐질 새로운 상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이 부분도 오후에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